오늘 소개드릴 책은 절판이 되어 도서관에서 며칠을 기다리며 겨우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읽고 나서 소중한 글 한 글자 한 글자 담아 보려고요.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지음은 너바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어떻게 직장을 다니면서 10억을 모을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이들이 많았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던 때를 떠올리면 나도 지금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 허름한 빌라 꼭대기층 신혼집에 얼마 안 되는 전세금도 간신히 마련했던 내가 1,500만 원의 종잣돈으로 투자를 시작해 현재 41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됐다. 그 덕분에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월세를 받고 있다. 주로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내 주머니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때가 되면 자동으로 현금을 전송한다. 직장으로서의 보람과 소소한 기쁨을 안겨주는 월급날이 한 달에 하루가 아니라 15일 이상인 셈이다. 나는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셈이다. 직장 생활과 재테크 공부를 병행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목표로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 해도 나와 내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아이들에게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을 주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마련한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월세가 나왔기에 생활비는 넉넉했고 아내는 일을 그만뒀다. 그 후부터 나는 아내가 아닌 부동산과 맞벌이를 시작했다. 첫째 아이를 키우며 가졌던 미안함 때문인지 아내는 두 아이에게 온전한 시간과 사랑을 베풀었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은 나는 행복하다. 엄청난 재벌은 아니어도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개인적으로 소소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삶, 적어도 고용 불안과 노후 걱정에서는 벗어난 인생, 삶의 여정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것이 경제적 여유만은 아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이 그렇듯 직장의 가정의 생계가 달려 있었기에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승진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회사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젠 회사의 사장이 아닌 나를 위해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다. 승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 받는 월급만큼 일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자아 실현을 위해 일을 하게 되면서 나의 내면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 역시 향상됐다. 많은 이들이 내게 왜 직장을 계속 다니느냐고 묻는다. 나도 원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흐름을 갖추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 회사는 내게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다. 형제 같은 선후배들과 삼촌 같은 상사들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이다. 이런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술은 잘 못하지만 동료들과 갖는 술자리, 일상에서 그들과 주고받는 유쾌한 농담은 내 삶에 활력을 가져온다.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다. 사실 당시만 해도 투자는 물론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그래서 각종 재테크 책을 읽고 모네타나 다음 텐인텐 같은 곳에서 다양한 글을 보며 재무관리와 투자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재무설계사들이 알려주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했다. 저축을 할 때도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저축은행을 찾았고 급여는 CMA를 통해 관리했다.
그리고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들이 말하는 대로 나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회사에서 퇴근할 후에 영어 회화 학원에 다녔다. 자취를 하면서도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 안 될 정도로 짠돌이로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문이나 책에서 그리고 여러 재테크 사이트에서 말하는 대로 모험적인 재테크를 했지만 내 첫 투자는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왔다. 그렇게 아껴서 모았던 종잣돈으로 처음 시도한 펀드 투자에서 마이너스 30%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 내 자산은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너무 분했다. 스스로 물었다. 왜 뭐가 문제지? 분명 언론에서 소개한 유명 재테크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얻는 교훈도 있었다. 첫째, 재무설계사들은 적금, 보험, 펀드 상품을 팔기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고용한 사람일 뿐 절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자가 돼본 경험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회사에서 교육받은 자료를 토대로 그저 고객들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본인이 부자가 아닌데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돈을 잃고 나서야 나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니 주변의 펀드나 보험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의 주변에는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 투자법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궁금해졌다. 나도 다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된 선배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말이다. 고백하건대 지금의 나는 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 진짜 부자들이 부를 쌓았던 방법으로 투자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교훈은 자명했다. 읽지 마라. 절대 읽지 마라. 그리고 한 권의 책이 내 인생을 바꿨다. 투자 관련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며 더 이상 급여만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아껴서 한 달 월급 대부분을 저축해 300만 원을 모은다고 해도 1년을 모아야 3,600만 원이었다. 정기예금을 들어도 세금을 떼고 난 이자는 겨우 120만 원 정도. 아이가 자라면 교육비도 늘 것이다. 안 쓰고 못 입으면서 어렵게 매년 4천만 원을 모은다고 해도 10년을 꼬박 모아야 4억 원이다. 그런데 그 돈으로는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한 채 사기도 힘들다.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월급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결론은 점점 명확해졌다. 적극적으로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분야든 1% 안에 드는 실력만 갖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1% 안에 들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했다. 약 2년 동안 대부분의 재테크 공부 부동산 베스트셀러를 모두 구입해서 읽었다. 용어가 낯설었기에 정말 좋은 내용이다 싶은 책은 그 내용을 종이에 한 글자씩 옮겨 적으며 저자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재테크 공부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식을 실천으로 옮겼다. 6개월 만에 부동산 6채를 구입했고 그때까지 내 명의의 부동산을 한 채도 갖지 못했던 내가 약 6년 동안 50채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월급보다 많은 월세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지방 부동산의 호황을 맞아 사두었던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얻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사이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부동산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제 누군가와 월급쟁이로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정답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수익률 좋은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이다. 내가 찾는 투자처는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도 주고 가끔 정말 좋은 보너스도 준다.
과장 차장으로 진급하며 연봉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오른 친구들이 어깨에 힘을 줄 때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단하다고 그들을 지켜 세워주지만 그들이 전혀 부럽지 않다. 내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 이미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은 월 수입을 얻고 있으며 전세금이 폭등하는 요즘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10년 안에 10억 모으기를 꿈꾼다. 1,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한 나도 그랬다. 당시에 나는 정말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이는 큰 액수의 종잣돈이 없다고 해도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소박한 목표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10억이든 100억이든 이를 이루려면 그 크기에 맞는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재테크 책의 작가들이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또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그런 책들을 읽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모두 또 다른 재테크 책을 찾는 것일까? 많은 책을 읽고 좋은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연구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남들보다 아주 조금 잘한 것이 있다면 나 역시 고용 불안과 노후 걱정을 안고 있었지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을 한탄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직접 발로 뛰었다. 초기 3년 동안은 혼자서 헛발질도 많이 했다. 해야겠다고 정해놓은 일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꼭 실행했다. 사랑하는 주변인들로부터 몸도 피곤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하면서 인생을 피곤하게 사느냐 라는 소리까지 들었을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뜨거운 눈물이 흘렸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는 포기하지 말자라는 단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단계에 왔다. 과거 10년의 노고가 밑거름이 돼 남은 인생 동안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것이 가장 감사하다. 신기한 것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앞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성공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악물고 발버둥 치며 외롭게 달려오느라 몰랐는데 우린 매우 닮아 있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온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오랜 친구처럼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제는 이를 악물지 않는다. 투자는 내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다. 작년부터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재테크 코칭을 하고 있다. 이 책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내가 10년 전 느꼈던 고용 불안과 노후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나 역시 행복해질 것 같다. 행복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건투를 빈다. 여기서 핵심은 많은 책을 읽고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연구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실행력이지요. 이어서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